10월 18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여전히 고성과 막말로 파행을 빚었습니다. 서울 고등법원, 중앙지방법원 등 14개 법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는데요. 시작부터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소송 강제 조정안을 내놓은 판사 출석을 놓고 법사위원장과 의원들이 막말을 주고받았습니다. 현장 분위기를 김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국감현장입니다. 최완주 서울 고등법원장이 업무 보고를 끝마치자마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 신청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고성이 오간 주제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소송 강제 조정안이었습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재판부가 법원 사상 유례 없이 국가가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청구한 34억 5천만 원을 포기하라는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려 국민의 세금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 판사가 과연 임의로 본인 혼자서 결정을 할 수 있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정부 측과 이 담당 판사가 재판외적으로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저는 단언을 합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해군이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를 상대로 낸 구상권 청구 소송에 대해서 상호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은 강제 조정안을 결정했습니다. 김 의원은 당시 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4부 이상윤 부장판사를 출석시켜 경위를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100억 원 상당의 국고 손실에 대해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경위 등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이상윤 판사의 참고인 출석을 요청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현직 판사를 국감장에 부르는 건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자유한국당의 요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조건부로 증인 신청을 허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 자체에 관한 질의는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조정에 이르게 된 경위 그리고 외부의 압력이나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 이런 재판 외적인 사항들에 대한 질의는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원칙을 수호해야 하는 법사위가 관례나 규정을 모두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한테 그런 조정권은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어떤 권한이 주어졌어요? 참고인 주는데 내가 부른다. 자, 여기서 누가 말이 되는지를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서로 대립되는 두 의견을 조정 중에 있는 거예요. 여상규 위원장과 한참 고성을 주고받던 이춘석 의원은 국감 시작 1시간 만에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오후 국감이 재개된 후에도 여당은 계속 출석 권고 철회를 요구했고 여상규 위원장은 결국 이상윤 판사가 출석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철회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오후 2시 40분에 국감장을 퇴장했습니다. 연일 반복되는 국정감사 파열음,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본연의 임무는 망각한 채 고성과 막말로 이어지는 여야 간 감정 싸움에 의원들의 활약을 기대했던 국민들의 가슴만 멍들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서울 동부지법이 일이 많고 처리가 늦는 서울 최악의 법원이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민사 1심 사건의 처리에 평균 6개월이 걸리고 법관 1인당 처리 사건 수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성동구와 광진구, 송파구, 강동구를 관할하는 서울 동부지법이 어쩌다 이런 불명예를 안게 됐는지 알아봤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서울과 수도권 각급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면서 이른바 법사위 국감의 하이라이트가 시작됐습니다. 이 중에서도 단연 주목받는 기관은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그러나 사법부 본연의 업무에 소홀한 최악의 법원 1위의 자리에 오른 건 서울 동부지법입니다. 사건 처리 건수가 많다 보니 법관 1인당 처리할 사건의 수가 넘쳐 사건 처리 기간도 서울법원 가운데 가장 깁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최근 법원 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약 3.9개월이었던 서울 동부지법의 민사 1심 평균 처리 소요기간은 2017년 6개월까지 늘어났습니다.
전국 지방법원의 민사 본안 사건 1심 평균 처리 기간이 2013년 4.5개월에서 올해 상반기 4.8개월로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실로 엄청난 폭으로 증가한 셈입니다. 특히 서울 동부지법은 현행법에 규정된 법정 선고기한도 초과하고 있습니다. 현행 민사소송법 제199조에는 소가 제기된 날부터 5개월 안에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서울 동부지법은 정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사 1심 사건 역시 2013년 3.3개월에서 2017년 4개월로 증가했고 형사 항소심 사건은 2013년 3.3개월에서 2017년 4.9개월로 늘어나 서울 남부지법의 뒤를 잇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재판 장기화 논란에 시달리면서도 서울 동부지법이 쉽사리 시간을 단축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법관들에게 일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 오신환 의원의 말입니다. 서울 동부지법의 법관 1인당 평균 연간 사건 처리 건수는 2015년 621.3건에서 2017년 657.7건으로 36건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법원의 만성적인 업무 과중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사건 처리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헌법 27조 3항과 맥을 같이 하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시한 법원입니다. 재판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사건 처리 기간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오늘로 세 번째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오늘 오전 임 전 차장을 재소환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을 조사했습니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지난 15일 오전 검찰에 출석해 강도 높은 조사를 마치고 다음 날 오전 5시에 귀가한 후 같은 날 오후에 다시 나와 이틀 연속 조사를 받았습니다. 임 전 차장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자신과는 관련이 없다며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서는 행정처 차장으로서 정당한 업무 수행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추가로 한두 차례 더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김기영, 이종석, 이영진 신임 헌법재판관이 오늘 취임했습니다. 국회목 헌법재판관 후보자였던 3명은 오늘 오후 3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여야에서 각각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통과시켰고 유럽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이탈리아 현지에서 임명안을 제거했습니다. 신임 헌법재판관들이 오늘 취임함에 따라 지난달 19일 이진성 전 헌재소장과 김희수,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전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한 달여 만에 헌재는 정상적인 구인 체제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는 그동안 처리되지 못했던 낙태죄를 비롯해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사건, 군형법상 군대 내 동성애 처벌 사건 등의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영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종석 재판관은 자유한국당, 이영진 재판관은 바른미래당에서 각각 추천됐습니다. 오늘부터 감정노동자 보호법이라고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콜센터 직원, 대형마트 직원 등 이른바 고객의 갑질로부터 감정노동에 시달려도 참아야만 했던 근로자들이 사업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시행 첫날부터 여전히 남아있는 감정노동의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이현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폭언, 성추행, 인격모독, 하대에도 고객 주권을 외치는 사업주로 인해 굴욕적인 모욕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콜센터 직원들의 현실. 다짜고짜 이제 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 성희롱 관련 이렇게 소음들이 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었고요. 그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 부서도 처리를 못하고 처리가 안 되니 네가 좀 고객을 설득을 해서 무마시켜라.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오늘부터 감정노동자 보호법이라고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내 신설된 조항은 제26조의 2,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조치입니다. 이 법안에는 사업주는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상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고객 응대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제72조에는 사업주가 이를 지키지 않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법이 정한 원청 직원에게만 해당될 뿐 협력업체와 입점업체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백화점 기업의 사업주는 협력업체 직원들을 보호할 의무가 없어요. 29조 내용이 지금 아직은 계류 중이에요. 아직 그게 통과가 되지 않고 있는 거죠. 사업주가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26조 2는 가결됐지만 원청의 책임 사항인 29조의 내용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겁니다. 고용노동부 측은 원청업체의 책임 사항에 대한 권고를 내린 상태며 현재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합니다. 편의점 협회하고요, 프랜차이즈 협회, 큰 편의점 본사, 그다음 백화점, 큰 백화점들은 원청들을 모아서 이렇게 해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청이나 입점업체들 같이 감정노동에 대해서 관리해 주도록. 그게 이제 지금 전부 개정안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앞으로도 감정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감정 노동자들의 노조 활동도 적극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제 가장 근본적인 것일 수 있는데 콜센터 쪽에 이제 노조 활동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요. 그래서 콜센터가 아무래도 그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내부에 있는 어떤 사건 사고들이 외부로 안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데 내부 사정을 잘 아니까 가장 효과적으로 바로 옆에서 도와주지 않을까. 그래서 감정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오히려 보호장치가 절실한 직원들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 산업안전보건법이 겉으로만 그럴듯한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으려면 사각지대에 놓여 차별받고 있는 감정 노동자들까지 끌어안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서둘러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법률방송 이현무입니다. 네, 며칠 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배포하는 자를 빠르고 엄하게 단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죠. 그런데 어쩐 일인지 법 쪽에 눈초리가 곱지 않습니다. 로인사이드 김정래 기자와 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가짜뉴스 엄정 대처 발언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앞으로 허위 조작 정보 사범의 발생 초기 단계부터 검찰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체계를 구축해 배후의 숨은 제작, 유포, 주도들까지 추적 규명하겠다는 겁니다. 아울러 정보가 허위 사실임이 명백하고 사안이 중대하면 고소 고발이 들어오기 전이라도 검찰이 먼저 움직여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가짜뉴스를 만들거나 배포할 경우에 처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SNS 등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다른 사람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네, 근데 법 쪽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먼저 나오고 있다고요? 네, 정부가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단속하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무엇이 가짜 뉴스인지 구분한 일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점, 또 기존 사실관계의 적시 혹은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충분히 의율이 가능한데 정부가 직접 나선다는 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민변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시죠. 어떻게 보면 기존의 언론에게는 오히려 그럼 더 가중적인 책임을 물어야 될 텐데 법무부 입장을 보면 그 개인에게 오히려 더 엄하게 좀 다스리겠다는 것으로 보여서 이 자체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위축시킬 우려로 있는 정책 방향을 잡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국회에서도 이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입법이 이뤄지고 있다죠? 네, 지난 7월인데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박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대표적인데요. 법조계에서는 두 법률안 모두 가짜뉴스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가짜뉴스를 근절하자는 목적만 갖고 있지 명확한 가짜뉴스 개념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행정청의 고무줄 재량권을 야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법조인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가짜뉴스의 개념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가 가짜뉴스인지에 대한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행정청의 재량권의 범위가 자칫 너무 넓어질 수도 있고 그에 따라서 언론 출판의 자유를 오히려 역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가짜뉴스 어떻게 근절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일단 뾰족한 해결 방법은 현재로선 없습니다.
다만 모호한 기준을 갖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분명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인데요. 일단 처벌보다는 자율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로 보입니다. 가짜뉴스가 유통되고 있는 플랫폼의 신고와 자체 정화 기능을 탑재하고 자율 정책 기구를 만들어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페널티를 주는 등 순기능을 돕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사회적 공감대가 쌓인 다음에 이 법적 기준이 마련돼도 돼야 한다는 말인 것 같은데요. 얼른 이 가짜뉴스를 근절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빨리 마련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 한국법률가대회 축사를 통해 사법부는 국민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국민과 사회의 숱한 어려운 문제에 현명을 판단을 해왔듯 난국을 타개할 해결책과 대안도 스스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 절차 개입 의혹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대법원에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본인의 조언이 정당한 사법행정권 행사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종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검찰이 압수한 물품을 폐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오늘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폐기한 검사와 수사관에게 서면 경고 조치 등을 담은 권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CCTV가 서울에서 가장 많은 강남구에서 성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강남구에서만 무려 4,390건의 성범죄가 발생했습니다. (10월 18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